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퇴직 후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려는 부모님 투자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플러스 이 부모님은 아버지인가 본데 퇴직금 전액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을 갖고 있다. 역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사례입니다. 사례. 김영희 아버지 김철수는 지방광역시에 내년에 A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다. 그래, 지금은 전세 살고 있나 봐요. 아래는 이제 김영희에게 들은 내용이라 분양 가격, 대출 금액, 대출 이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튼 현재 A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 분양 가격은 7억이다. 그 중에 대출이 5억이다. 김철수 대출이 5억입니다. 대출금 이자는 4.5%이며 1년에 대출 원리금이 6천만 원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철수는 내년에 또 시행되는 비재건축 아파트에 명의신탁으로 장모님 명의로 조합원 권리를 매수했다. 자, 이거는 이제 투자 목적이겠죠. B는. A는 자기가 실거주 목적이고, 현재 조합원 권리는 김철수가 조합원 권리 매수 당시보다 1억 원이 떨어졌다. 재건축이 될 경우 아파트 가격은 7억이며 또 김철수는 5억을 대출받아야 된다. 그리고 김철수는 한 달 뒤 2025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 그래요. 김철수는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평생 아파트 분양권 메뚜기를 뛰면서 A 아파트 분양권 분양받아가지고 B 아파트로 점프하면서 시세 차익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자산을 일궈냈겠죠. 그래서 김철수는 여전히 이 방식이 올바른 자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자, 퇴직금은 3억 원인데 김철수는 이 퇴직금 전부를 A 아파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자 한다. 지금 A 아파트 대출 받은 게 1년에 대출 원리금이 6천만 원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김영희는 아버지의 퇴직 후 자산운용 방식이 심히 걱정되는데 아버지를 설득할 방법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미리 답변하면 퇴직금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말 것. 자, 퇴직금은 연금 계좌로 받아가지고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시고 60%는 연금저축담보대출이 된다고 그랬죠. 대출 이자도 3% 정도밖에 안 해요. 4.5%보다 훨씬 싸잖아요. 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연금저축담보대출 이자가 더 쌉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담보대출을 일부 받아가지고 3억이면 1억 8천만 원 받을 수 있겠네요. 받아가지고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 변제에 사용하시고, 그리고 장모님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는 이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발각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조합원 권리 매매가 1억 원 손실이더라도 청산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한테 보여주시고 판단은 본인이. 자, 김철수의 재건축 투자 방식에 대한 비판적 한번 고찰을 해볼까요? 김철수는 지난 수년간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지분을 매수하고 대출 이용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가지고 분양권 프리미엄과 입주 시세 차익을 실현한 방식으로 그동안 돈을 벌었겠죠. 부동산으로. 대개 이런 식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러한 방식은 이제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에, 그리고 정책 드라이브가 이렇게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분양받고 싸게 분양받고 시세 차익 거두고 팔고 이렇게 정책 드라이브가 합치됐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는 있으나 2025년 현재 시장 환경, 부동산 시장 다 이 침울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법적 리스크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대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금리도 여전히 고금리 수준입니다. 인상될지도 몰라요. 그죠? 인구 구조 변화, 고령화되고 저출산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안정적이거나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김철수 투자 방식이 가지는 위험과 구조적 한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이제 예전에 그런 저금리 고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사라졌어요. 현재는 이렇게 고금리 저성장 시대에 옛날처럼 이렇게 무한 레버리지를 동원하는 전략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미 대출이 5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장모님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 그 5억을 다시 대출을 이렇게 해야 되죠. 금리도 4.5% 기준 연 이자만 4,500만 원, 그리고 원리금 상환은 연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퇴직 후에는 근로소득도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이 금융 부담은 사실상 퇴직금 소진 플러스 추가 대출을 받아서 유지해야 합니다. 물론 김영희의 이제 전달 내용에 따르면 아버지 김철수는 퇴직 후에도 이렇게 계약직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정년퇴직한 사람을 뽑아줄 그런 계약직 자리는 잘 없습니다. 투자 사기는 안 당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김철수의 투자 방식은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대출 권리금으로 계속 빠져나간다. 쓸 돈이 없다.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금리 상승 또는 조합원 분담금 증가 시 즉각 파산 위험이 있죠. 그죠? 자, 최근에 환율 상승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 플러스 인건비 상승으로 이런 분담금 증액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공사와 조합원 갈등 사례다. 그래서 소송으로 다투면 다툴수록 입주 시기만 늦춰지고 이자 부담만 증가한다. 퇴직 이후에 이런 소득 공백기와 맞물려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겠죠. 그죠? 더 이상 소득이 없잖아요. 그죠? 계약직 전전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고임금 받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산은 늘어나는데 아파트 두 채 되면 뭐합니까? 레버리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유일한 노후 자산이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은 이런 주택 한 채 80%가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인 빈곤의 현주소다. 즉 김철수 모델은 직장인 시절에 자기가 회사원 시절에 고연봉 받던 시절에는 유지가 가능한 방식이었으나 퇴직 이후까지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이 장모님 명의로 명의 신탁한 이 차명거래 자체가 중대한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죠. 그죠? 조합원 지분을 명의 신탁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에요. 조세 포털 목적의 명의 신탁, 조합원 지 부당취득 전부 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시 조합원 자격 당일로 약탈되겠죠. 장모님이 실제 거주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요. 바로 뽀록납니다. 조합원들끼리 분쟁 생기면 내부 고발로 다 탄론합니다. 분양권 취득 무효되고 과징금도 부과되고. 그리고 김철수가 결국 자기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지금 명의신탁되어 있지만 결국 장모님이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김철수가 자기 명의로 대출 받아가지고 장모님한테 붙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양도세, 정여세, 추징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조합원이나 시행사 분쟁에서 법적 보호받기는 더더욱 어렵겠죠. 명의신탁이니까 형사처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권 시세차익 중심의 투자 방식은 구조적으로 한계에 봉착했다. 옛날에는 가능했다. 현재는 다르다. 고금리, PF 위기 떠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정부에서 억지로 막고 있죠. 분양권 프리미엄도 축소됐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저출산, 고령화, 실수요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하 쭉 읽어보시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과거의 방식은 붕괴됐다. 그리고 퇴직금 3억 원을 모두 대출 상환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관리 실패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이런 안정적인 소득이 없고 대출 총 2건입니다. 그죠? 대출이 10억이에요. 이자 부담은 유지되고 자산 유동성은 급격히 떨어진다. 아무튼 퇴직금으로 전부 다 대출 변제했다가는 노후 파산을 자초하는 구조다.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는 김철수의 방식은 레버리지 중독이다. 부동산 가격 신앙에 가깝다. 또 이런 얘기하면 부동산 훌리건들 몰려오겠죠. 전부 다 과거에 대한 과잉 확신이고 생존자 편향이고 지금 이렇게 장모님 명의로 조합원 권리 매수한 게 마이너스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1억 떨어졌잖아요. 그죠? 빨리 처분하고 청산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김철수는 손실 회피 편향 때문에 이미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을 포기하면 1억 원 손실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김철수 방식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위험한 도박이다. 도박. 재정적 자살 행위에 가깝다. 이하 내용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더 읽어볼 것도 없네요. 그죠? 다 했던 겁니다. 다시 결론 내리면 위에 미리 결론 내린 거 반복입니다. 그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